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책 이외의 컨텐츠를 원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인데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특히나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상하게 플랫폼에서 이상하게 베트남어 컨텐츠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86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알게 됐는데 베트남에 대한 뭐 여러 정보들을 업로드하는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좀 뉴스를 다룬다는 점에서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저의 거지 같은 발음으로 스크립트를 읽기보다는 그래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원문을 한국어식으로 재구성했을 경우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 전체 내용의 이해도라든가 원어를 듣는 경우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짜 단순했어요. 이전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 이 반복적인 공부에 대해서 이 매너리즘이라고나 할까?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하기 싫고 그러던 중 베트남으로 출장을 다녀온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어, 그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기가 과거에 중국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이제 한창 발전하는 모습을 지금의 베트남에서 봤대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실제로 처음 원어민 선생으로부터 과외를 받을 때도 모국어인 한국어를 비롯해서 중국어, 일본어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찾아가면서 베트남어에 대한 시작은 좀 용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중국어에도 성조가 있듯이 베트남에도 성조가 있거든요. 이게 이 베트남 팔성이라는 성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어를 발음하다 보면 사실 멘붕이 오지 않을래야 안 올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성조까지 외우는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고수했지만 중국어를 하면 할수록 이 성조를 꼭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원어민과 대화에서 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이는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 그 발음이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해결된 문제고 사실 제가 외국어를 통해 자기 개발하는 주된 목적이 뭐 아나운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1차 정리가 끝나고 2차 정리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하니까 일단 총 문장 수는 22문장이네요. 일단 문장을 정리할 때는 가능한 일단 베트남어 어순에 맞춰서 한국어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놓으면 직관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듣기를 할 때도 뭐 전부 알아듣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단어를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주장하는 유사성과 좀 별개의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그냥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뭐 함께 외워주면은 좋고요. 어, 하지만 이 뉴스 한 기사를 정리하면서 그 유사성과 별개로 추가되는 단어의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뉴스라는 컨텐츠 특성상 그 전문 용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유사성과 별개로 추가되는 단어의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뉴스라는 컨텐츠 특성상 그 전문 용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유사성과 별개로 추가되는 단어의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나중에 드라마와 같은 컨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외국어라는 특성상 발음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처음엔 당연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주 활용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면서 계속 쓰려고 하는 노력,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저 역시 지금도 이 점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장의 정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단어를 정리하고 추가할 만한 단어라든가 뭐 함께 알아두면 좋을 법한 단어들을 같이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기사 하나에 대한 정리가 끝났어요. 혼자 보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갔습니다. 아마도 이번 1월은 이렇게 베트남 뉴스에 대한 기사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 출판물의 결과물이죠. 그 책의 크기.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책의 사이즈가 A4 정도가 돼요. 페이지량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나 전체 분량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을 담는 것은 사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어 공부에 대한 저의 노하우는 이게 전부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진정 그 결과가 빛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류, 그리고 제가 했던 착각들, 그리고 혹은 외국어 공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서로 자극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과 채널이 어떻게 성장하고 활용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